자, 찰싸. 여자 주제에 명령의 토를 달고 있어. 임하사. 이게 뭐야?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남자 하사들은 이런 일 2시간이면 끝낸다고. 여자라고 특별 대우 받을 생각하지 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넌 말끝마다 토를 달아. 기강문란이 이런 거다. 여자라서 뽑아줬더니 말이 많아. 앞으로는 시키는 일에 토 달지 말고 조용히 해. 알겠어? 네. 몇 분 후 중대본부에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중대장이 급히 나와 김창호를 맞이했습니다. 김창호 고문입니다. 바로 그 여군이 제 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여군이 짓밟힌 정의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상상하지 못한 반전 공개합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지는 전방사단 통신중대 막사에서 김세은은 눈을 떴습니다. 22살의 어린 나이지만 육군 부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사 계급장을 달고 이곳에 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세은은 침상에서 일어나 정돈된 동작으로 이불을 개고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세은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김창호로부터 물려받은 똑똑한 눈매와 단단한 턱선이 군복과 잘 어울렸지만 요즘 들어 그 눈빛이 예전만큼 밝지 않았습니다. 처음 부대에 배치받았을 때의 설렘과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무거운 피로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세은 하사,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 세면장 밖에서 행정보급관 이병열 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4살의 이병열은 중대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권위적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여군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세은을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은은 서둘러 세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병열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불쾌해 보였습니다. 통신중대 김세은 하사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세은이 정자세로 경례를 붙이자 이병열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 하사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하나 시키면 툭하면 병원 간다더라. 이병열이 옆에 서 있던 병사들에게 중얼거리듯 말하자 병사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은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만 참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탄약고 정리하고 취사장 청소까지 담당해.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까 알아서 해. 이병열의 지시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작 세은의 주특기인 통신 업무보다는 허드렛 일을 더 많이 시켰습니다. 다른 남자 하사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실무를 익혀가는 동안 세은만 청소와 정리 업무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세은은 식당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앉으려 노력했지만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병열이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도 세은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걔는 그냥 얼굴로 군대 들어온 거 아냐? 멀리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세은의 귀에 닿았습니다. 세은은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을 주며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화가 나고 서러웠지만 여기서 울거나 화를 내면 정말로 여자라서 약하다는 편견만 더 강화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이 되자 세은은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야외로 나갔습니다. 체력 단련과 전술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세은은 부사관 학교에서 받은 훈련 덕분에 웬만한 남자 부사관들 못지않은 체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병열은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김하사,
왜 이렇게 느려? 남자들 발목 잡지 말고 제대로 해. 실제로는 세은이 중간 정도의 속도로 잘 따라가고 있었지만 이병렬의 눈에는 항상 부족해 보였습니다. 세은은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고 숨이 가빠져도 절대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개인정비 시간이 되자 세은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창호는 현재 국방부 군사고문단 소속 민간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고, 과거 특전사 707 부대에서 전설적인 조교 교관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부대 생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세은은 짧은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로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막사는 조용해졌습니다. 세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부대에서 인정받을 날이 올까요?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따돌림과 무시를 당하며 지내야 할까요? 세은은 작게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딸답게 그리고 진정한 군인답게 버텨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병렬 중사의 세은에 대한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난 후 이병렬은 세은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김세은 하사, 오늘부터 새로운 업무 배정이다. 세은이 정자세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명령하십시오. 탄약고 전체 재정리, 취사장 쓰레기통 정리, 그리고 중대 사무실 청소까지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한다. 이병렬의 지시는 한 사람이 하루에 해내기 어려운 분량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모든 일은 세은의 주특기인 통신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잡무들이었습니다. 세은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일이 끝나지 않자 이병렬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은을 불러 세운 이병렬의 목소리가 중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하사, 이게 뭐야?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남자 하사들은 이런 일 2시간이면 끝낸다고. 여자라고 특별 대우 받을 생각하지 마. 세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이병렬이 지시한 일의 양은 보통 2-3사람이 해야 할 분량이었고 세은은 이미 오전부터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더욱 빌미를 주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세은이 정중하게 말하자 이병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기회? 넌 말끝마다 토를 달아. 그게 군기냐?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여자 주제에 명령에 토를 달고 있어. 순간 이병렬의 손이 세은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세은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세은은 뺨을 감싸 쥔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절대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병렬은 세은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강문란이 이런 거다. 여자라서 뽑아줬더니 말이 많아. 이병렬의 말에 몇몇 병사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급자에게 대든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시키는 일에 토달지 말고 조용히 해. 알겠어?
네. 세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병렬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은은 탄약고에서 혼자 정리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뺨의 통증은 여전했고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었습니다. 다른 부사관들은 자신의 전문 업무를 하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세은만 이런 허드렛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세은은 평소보다 더욱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뺨에 빨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멀리서 병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걔는 그냥 얼굴로 군대 들어온 거 아니야? 실력도 없으면서. 여자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힘든 일은 못하고. 그래도 때리는 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어차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맞은 거 아니야? 세은은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고 자꾸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울면 정말로 약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세은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뺨의 통증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부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폭력에 시달려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이병렬은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세은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의 일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권위를 가져다 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김하사, 오늘은 중대 전체 화장실 청소다. 남자 화장실까지 다 깨끗하게 해놔. 세은은 대답하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남자 화장실 청소는 여군에게 시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부당한 짓이었습니다. 중사님, 그것은 또 토 달려고? 어제 교육받은 게 벌써 까먹었나? 이병렬이 손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하자 세은은 움찔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이 모습을 보며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세은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렬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세은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이 여자 하사는 완전히 자신의 통제 하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길들이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세은은 모든 청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자 화장실까지 청소하는 것은 정말 굴욕적이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고 무릎은 바닥을 닦느라 아팠습니다. 더 심한 것은 다른 남자 부사관들과 병사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흘끗흘끗 보내는 시선이었습니다. 세은은 막사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팔뚝에는 어제 이병렬에게 맞았을 때 생긴 멍이 아직도 시퍼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은은 긴 소매로 그 멍을 가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 김창호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세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세은아,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김창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세은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이 뻔했고 더구나 군인 출신인 아버지에게 자신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어요. 그래,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김창호는 예리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세은은 애써 밝은 척했습니다. 야근이 많아서 그래요.
통신 업무 배우느라 바빠요. 아빠도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세은아. 김창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언가 직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괴롭히거나 때린 건 아니지? 세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세은은 더욱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그런 일 없어요. 그냥 훈련이 빡세서 그래요. 아빠가 예전에 하셨던 707 부대보다는 훨씬 쉬울 거예요. 김창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과 억지로 만든 밝음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전사에서 수많은 부하들을 지도해온 경험으로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의 징조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은아, 아빠한테는 무슨 일이든 말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물론이죠, 아빠.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은은 목소리를 최대한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김창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아빠한테 꼭 연락해라. 알았지? 네, 아빠. 고마워요. 그럼 이제 푹 쉬어라. 내일도 힘든 하루가 될 텐데. 네, 아빠도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세은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군인의 딸로서 자존심도 있었고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편 전화를 끄는 김창호는 침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그 미묘한 변화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억지로 밝게 하려는 목소리, 평소보다 짧아진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다는 말을 너무 많이 반복하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김창호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 세은이 배치된 부대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방사단 통신중대. 내일 당장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딸의 상황을 확인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되면 세은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은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와의 통화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그런 내색을 하면 안 됐습니다. 거울을 보며 팔에 멍이 보이지 않도록 긴 소매를 당겨내렸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 되자 이병렬이 다시 세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된 일이었습니다. 김하사, 오늘은 특별한 임무가 있다. 명령하십시오. 중대장님이 부대 시찰 나오신다. 중대 전체를 완벽하게 정리해놔야 해. 특히 여자 화장실은 내가 책임져. 세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병렬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대장님이 너한테 뭘 물어보시더라도 부대 생활 잘하고 있다고 대답해. 쓸데없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이병렬의 눈빛이 위협적이었습니다. 세은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세은은 훈련 준비를 위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야외 전술 훈련이 있는 날이었고 통신 장비들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세은의 전문 분야였고 드물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비를 만지는 세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그리고 정신적 압박감이 몸에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22살의 어린 나이에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찼습니다.
며칠 후 이병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세은에 대한 괴롭힘이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난 후 이병렬은 중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중대장에게 보고할 일이 있다며 세은에 관한 거짓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중대장님, 김세은 하사에 대해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중대장이 서류에서 눈을 들며 물었습니다. 이병렬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하사가 병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무태만도 심하고요. 복무태만? 네. 주어진 업무를 제 시간에 마치지 못하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병렬의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은은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병사들이 그녀를 멀리하는 것은 이병렬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참 여군 부사관의 적응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병렬이 행정보급관으로서 오랜 경험을 가진 중사라는 점에서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좀 더 지켜보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면 다시 보고해. 네, 알겠습니다. 이병렬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대장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중대장마저 세은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령 세은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그녀의 신뢰도는 떨어뜨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병렬은 더욱 노골적으로 세은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세은이 혼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병렬이 다른 병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야, 김하사. 여기 앉아도 되냐? 이병렬이 빈정거리는 어조로 말하자 병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세은은 고개를 들어 이병렬을 바라봤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말 안 듣는 여군은 가르쳐야 한다더라. 맞지? 이병렬이 병사들을 향해 말하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병렬의 말투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똑바로 해야지. 군대가 장난이야?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이병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어제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안 했고 탄약고 정리도 엉망이었어. 그런데도 잘못한 게 없다고? 사실 세은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병렬은 트집을 잡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지금 나한테 반박하는 거야? 이병렬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세은을 내려다봤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그때 이병렬은 세은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지 엄마도 군대에서 구보하다 쓰러졌나 보지. 그래서 딸도 이 모양인가. 세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모독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은의 어머니는 세은이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병렬이 그것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사실 아니야? 여자들은 원래 약해서 군대 생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병렬이 계속 도발하자 세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을 폭발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입구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복을 입은 60대 남성이었는데 어깨에 달린 민간 고문 표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김창호였습니다.
김창호는 국방부 군사고문단 소속으로 전방 부대들을 순회하며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딸과의 통화에서 느꼈던 불안감 때문에 직접 부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창호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들린 것은 이병렬의 모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특히 지 엄마도 군대에서 구보하다 쓰러졌나 보지라는 말이 그의 귀에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창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여군이 바로 자신의 딸 세은이었고 지금 모독당하고 있는 어머니는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특전사에서 수많은 극한 상황을 견뎌낸 김창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분노를 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창호는 즉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감정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우선했습니다. 김창호는 조용히 식당을 나와 중대본부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국방부 군사고문단 신분증이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중대본부에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군사고문단에서 특별교육 지도차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대장은 급히 김창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김창호 고문입니다. 바로 그 여군이 제 딸입니다. 중대장실에서 김창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국방부 군사고문단 소속이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방금 전 식당에서 모욕당하던 김세은 하사가 바로 이 사람의 딸이라는 사실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창호는 중대장의 사과를 차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군대에서 쌓아온 권위와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한 명의 중사가 여군 하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부대의 일상입니까? 중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병렬이 며칠 전 보고한 내용과 지금 김창호가 말하는 것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창호는 신분증을 책상 위에 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단 인사과에 연락해서 제 경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부대에 특별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중대장이 급히 인사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돌아온 답변에 중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분이 과거 특전사 707 조교장이셨다고요? 전설이었다고 하는데 인사가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김창호의 이름은 군 내부에서 여전히 회자되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 수많은 정예대원들을 길러낸 교관이었고 퇴역 후에도 국방부에서 특별히 모셔온 인재였습니다. 즉시 부대 전 간부들을 소집하십시오.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창호의 지시에 중대장은 곧바로 전 간부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병렬도 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김창호는 의도적으로 이병렬을 특별히 지목했습니다. 1시간 후 중대 강당에 모든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이병렬도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김창호가 누구인지, 왜 갑자기 이런 교육이 실시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창호가 강단에 올라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현역 특전사 대원 같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군사고문단 김창호입니다. 김창호의 자기소개에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국방부 직속 고문이라는 직책의 무게감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 문제들을 직접 확인하고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창호의 시선이 이병렬을 향했습니다. 이병렬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하에 대한 지도 방법과 인권 존중에 대해 다시 한번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창호는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습을 통한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병렬을 직접 지명했습니다. 이병렬 중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병렬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간부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중사, 나랑 체력 훈련 하나 해볼까요? 예, 체력 훈련이요? 이병렬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자신이 지목되었는지, 왜 체력 훈련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김창호가 정복 상의를 벗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격은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수십 년간 꾸준히 단련해온 몸이었습니다. 간부 여러분들도 함께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하 지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병렬도 어쩔 수 없이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34살의 나이로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먼저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개씩 해보시죠. 김창호가 먼저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병렬도 옆에서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병렬이 여유 있게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20개를 넘어가면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창호는 완벽한 자세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팔굽혀펴기를 계속했습니다. 반면 이병렬은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자세가 흐트러졌습니다. 이 중사, 괜찮습니까? 좀 더 힘을 내보세요. 김창고의 여유로운 목소리에 이병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참관하고 있던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30개를 넘어가자 이병렬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창호는 여전히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마침내 이병렬이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반면 김창호는 50개를 모두 완주하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구보를 해보겠습니다. 부대 둘레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김창호가 차분하게 말하자 이병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팔굽혀펴기만으로도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구보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중사, PT 체조 하나 해볼까요? 김창호가 구보 전에 준비 운동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준비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특전사 707 부대에서 실시하던 고강도 체력 단련이었습니다.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이 훈련장 주변에 모여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모두들 국방부 고문이 직접 시범을 보이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은은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김창호가 시작한 체조는 일반적인 국군 도수 체조가 아니었습니다. 버피 테스트, 마운틴 클라이머, 점프 스쿼트 등 고강도 동작들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창호의 동작은 정확하고 힘찼습니다. 이병렬은 처음에는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 중사, 힘드시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김창호의 배려, 어린 말에 이병렬은 더욱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보다 거의 30살이나 많은 사람이 여유롭게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신은
이미 지쳐서 헉헉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병렬이 의지로 버티려 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 부대에서 권위적으로 행동하던 모습과 지금의 초라한 모습 사이의 격차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구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창호는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병렬도 옆에서 따라 뛰었지만 이미 앞선 운동으로 체력이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부대 둘레는 약 2km 정도였습니다. 평소라면 이병렬에게 어려운 거리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김창호와 함께 뛰면서 느끼는 압박감과 이미 지친 몸 상태가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500m 지점을 지나자 이병렬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김창호는 여전히 안정된 호흡으로 뛰고 있었고 이따금 이병렬을 격려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 중사, 평소 체력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이것은 격려라기보다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병렬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국방부 고문 앞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km 지점에서 이병렬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창호는 여전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김창호가 다시 배려의 말을 건넸지만 이병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뒤에서 따라오는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말과 달리 이병렬의 몸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5km 지점에서 마침내 이병렬이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김창호는 즉시 멈춰서 이병렬을 살폈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인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탈진 정도였고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과 병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강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던 이병렬 중사가 훈련 도중 쓰러진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62살의 김창호가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것과 대비되었습니다. 김창호는 이병렬에게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정리하세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병렬은 땅에 앉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피함과 분노,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휩쌌습니다. 평소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여군들보다도 못한 체력을 보여준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창고는 이병렬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중사, 오늘 훈련을 통해 깨달은 게 있으십니까? 이병렬은 고개를 들어 김창호를 바라봤습니다. 김창호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닌 진지한 교육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폭력이라고 부른 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약자를 향한 갑질이었소. 김창호의 말이 이병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며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범을 보이고 부하를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김창호는 이병렬을 일으켜 세우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훈련의 목적은 그대를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병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창피함, 그리고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부끄러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창호는 중대장과 함께 세은의 개인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세은이 지금까지 작성한 일일 업무 보고서와 개인 일지를 모두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세은 하사가 남긴 보고서를 보십시오. 중대장이 묵살했군요. 김창호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은은 지난 2달 동안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들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날짜, 시간, 구체적인 상황, 증인들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혀 보고받지 못한 내용입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병렬이 며칠 전 보고한 내용과 세은의 기록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병렬이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김창호는 세은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녹음 파일들도 재생했습니다. 세은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병렬의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들을 몰래 녹음해 두었습니다. 여자 주제에 명령에 토를 달고 있어. 지 엄마도 군대에서 구보하다 쓰러졌나 보지. 여자라서 뽑아줬더니 말이 많아.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이병렬의 목소리를 들으며 중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성희롱과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즉시 내부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병렬 중사는 보직에서 해임하고 형사처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중대장이 급히 조치를 취하려 하자 김창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중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병렬 중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대장께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다고 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부주의? 여군이 아니라도 군인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침묵으로 방조했습니다. 김창호의 말에는 수십 년간 군대에서 쌓아온 경험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군대 조직 전체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다음 날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방부 군사고문단의 긴급 감찰이 실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병렬은 즉시 보직에서 해임되었고 군사경찰대에 송치되었습니다. 세은의 진술과 증거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부대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이병렬의 눈치를 보며 세은을 멀리했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병렬 중사가 김하사에게 하는 말들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탄약고 정리나 화장실 청소는 원래 김하사 업무가 아니었어요. 이 중사가 억지로 시킨 거였습니다. 김하사는 항상 열심히 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세은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동시에 이병렬의 거짓 보고와 조직적인 괴롭힘의 실상도 드러났습니다. 새로 부임한 행정보급관은 세은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은의 주특기인 통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배정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병사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이병렬의 눈치를 보며 세은을 무시하거나 조롱했던 병사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세은 하사님, 통신 장비 점검 도와드릴까요? 하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같이 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세은도 처음으로 부대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창호는 감찰을 마치고 부대를 떠나기 전 중대 전체에 특별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격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 군대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병사들과 간부들이 숨죽여 김창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강한 군대는 약자를 괴롭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군대입니다. 여군이든 남군이든 계급이 높든 낮든 모든 군인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전사입니다. 김창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세은을 그동안 멀리했던 병사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강연이 끝난 후 한 명의 병사가 세은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습니다. 김세은 하사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병사들도 하나, 둘씩 세은에게 사과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점호에서 새로운 행정보급관이 세은에게 통신 장비 점검 업무를 지시했고 다른 부사관들도 자연스럽게 세은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세은 하사, 오늘도 근무 이상 없습니다. 병사 한 명이 밝은 목소리로 세은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세은도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통신 장비 교육이 있으니까 준비해 두세요. 이제 세은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병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임 병사들을 교육하고 복잡한 통신 장비 운용을 담당했습니다. 동료들도 세은의 실력을 인정하며 자주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단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신임 여군들을 위한 인권 강연이었고 세은이 강연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과 같은 일을 겪는 여군들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강당에는 최근 부대에 배치된 신임 여군들과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은은 단상에 올라서며 한 달 전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절망감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은 하사입니다. 세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 달 전에 움츠러든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여군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은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언어폭력, 따돌림, 그리고 물리적 폭력까지 청중들은 숨을 죽이며 세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세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 달 전에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여군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한 일에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명의 신임 여군이 세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사님, 저도 요즘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은은 그 여군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기록을 남기고 믿을 만한 선임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세은을 조롱하던 병사 중 하나가 식판을 들고 세은 옆에 앉았습니다. 하사님,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세은이 자연스럽게 대답하자 그 병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사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세은의 너그러운 마음에 그 병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주변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세은의 테이블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창호가 부대에 마지막 방문을 했습니다. 국방부 군사고문단의 임무를 마치고 부대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세은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중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중대 앞 광장에서 김창호와 세은이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창호는 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은아,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덕분이다. 김창호가 먼저 격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존경과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은도 정자세로 격례를 받으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충성, 아버지. 이 모습을 지켜본 중대원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창호가 차를 타고 부대를 떠나며 세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군인이 되었구나, 세은아. 차가 사라진 후 세은은 혼자 부대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에서 중대장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김세은 하사가 이번 달 모범 부사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세은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웠을 시선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세은은 일기장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나는 그의 딸이었다. 지금은 내가 군인이다. 세은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이 된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점호 나팔 소리가 유난히 힘차게 들렸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지키는 것이고 진정한 용기는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은이처럼 용기 있게 살아가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